2025년 8월 호랑이띠 운세. 중심을 지킬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이번 8월 전체적으로는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굵직한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호랑이띠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과 의외의 기회가 동시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후 고정 댓글 확인하셔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남겨주시면 간략하게나마 운세를 풀어드리고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갑신월은 갑목의 기운과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목 기운이 올라가며 성장의 기운을 만들지만 금 기운이 이를 자르려는 흐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과 판단력이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특히 인목의 특성을 가진 호랑이띠는 이 갑신월의 기운 속에서 중심이 흔들릴 수 있으며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의욕은 커지지만 현실적 제약도 늘어나기 때문에 계획 없이 움직이면 오히려 기회가 모래처럼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62년 이민생은 상반기에 쌓아둔 성과를 바탕으로 외부의 제안이나 협력을 받을 수 있으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86년 병인생은 그동안 느슨했던 기운이 다소 정리되며 금전과 인간관계 모두에서 선택 쪽 구조가 강해집니다. 즉,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남겨야 할 것에 집중하는 자세가 운의 흐름을 잡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갑목은 자라나는 기운이고 신금은 이 자람을 자르는 기운이기에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달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너무 큰 욕심이나 무리한 확장은 피하고 자신의 자리를 안정시킨 후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8월의 호랑이띠는 속도보다 방향, 확장보다 중심,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과 시간, 그리고 조심해야 할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은 8월 5일, 13일, 20일, 28일입니다. 이날들은 인목의 성향과 갑신월의 화금 조합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구조로 마음먹은 계획이 실현되기 좋은 흐름을 형성합니다. 특히 중요한 연락이나 제안이 오기 쉬운 날이므로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자세로 주변의 신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3시부터 5시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판단력이 또렷해지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감정의 조율이 쉬워지는 흐름입니다. 문서 정리나 거래, 회의처럼 집중이 필요한 일정을 이 시간에 맞추면 예상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은 남쪽과 동남쪽입니다. 특히 동남 방향은 운의 흐름이 빠르게 형성되는 곳으로 중요한 약속이나 이동, 만남을 계획하기에 유리한 위치입니다. 외출이나 미팅이 있다면 동남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날은 8월 8일, 16일, 25일입니다. 이날은 금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인목의 본성이 억눌릴 수 있고 작은 판단착오가 오해나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흐름입니다. 특히 인간관계나 감정 표현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서류나 문서, 계약과 관련된 일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후 7시 이후에는 정기운이 빠지면서 감정이 앞서기 쉬운 시간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전체의 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이 방향은 이번 달 기운과 충돌되는 구조가 있어 불필요한 마찰이나 불안 요소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북서 방향의 활동은 줄이고 정리와 점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출생연도별 흐름과 함께 참고하면 좋은 행운 요소도 차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50년 경인생. 지난달보다 이어져 오던 고민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산이나 문서와 관련된 문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말이나 서두르는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모든 선택은 하루 정도 더 생각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화계 계통의 불편함이나 잠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와 7입니다. 62년 이민생. 이번 달은 주변에서 기대는 일이 많아지며 책임감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친구나 친척,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 요청이나 도움 요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너무 많은 역할을 떠맡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재물운이 들어오긴 하나 지출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수입보다 소비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1과 6입니다. 74년 갑인생.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해도 주변 상황이나 관계에서 예측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쉬운 달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평소보다 감정의 톤을 낮추고 사실 중심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노력 대비 결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중순 이후에 좋은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초반에는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5와 8입니다. 16년 병인생.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다시 배우거나 평소 망설이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에 좋은 타이밍이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이며 작은 실수는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달입니다.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표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겐 좋은 달이니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재정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행운의 숫자는 3과 9입니다. 98년 무인생. 자기 개발과 감정의 조율이 핵심되는 달입니다. 계획했던 공부나 도전이 있다면 이번 달 초에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큰 기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결과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중심에 두고 하나씩 쌓아가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보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2와 8입니다. 출생연도별 흐름은 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월간 운세 흐름을 참고하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기운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있는 운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 대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